찰리몽거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간 포홀은 답이 없답니다. 샤이닝 빈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종목, 애징의 포홀, 애징도 아니고 짜증나는 포홀, 미워도 다시 한번, 야 이놈의 새끼야 무슨 미워도 다시 한번이냐, 쉽지 않다, 에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최신을 조금 이제 소식을 업데이트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철강 리튬 가격 오르니까 포스코 홀딩스에 주목하자, 이런 지금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게 그러면은 맞는 얘기일까?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도 줄어들었는데 이게 왜 그래? 전반적으로 철강 부분의 영업이익이 줄어들었고 2차 전지의 부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 양축은 그러면 철강이랑 2차 전지인 거잖아요. 포스코 홀딩스는. 그게 좀 개선이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개선이 돼도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갈 애는 아닙니다. 왜? 답답하고 무겁고 안 움직이는 애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포스코 홀딩스의 잠시 오르던 주가 40만원, 마에 42만원 벽을 못 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얘는 조금 안정적으로 오히려 수급이 들어오려면 한 42, 3만원까지는 가줘야 될 것 같아요. 40만원도 아니고 40만원에 안착했다라는 그 느낌을 주려면 41만원도 아니고 한 42만원까지. 그 사실 이평선도 거기쯤에 많이 몰려있거든요. 42만원 선 정도로 맞춰줘야지 얘가 좀 안정적으로 오히려 매수세가 더 들어올 것 같고, 지금은 싸다고 막 들어오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40만원의 벽을 못 넘었고요. 최근에 또 어이없는 급락이 나오면서 33만원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또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야 주가는 있다군데 이게 뭐 의견 나와서 뭐하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심리적 괴리감은 커져요. 그래도 오를 거야, 그 포홀인데,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얘를 열어보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무겁고, 그리고 심리적인 어려움이 커지고, 이거 진짜 손절치고 나가는 사람도 생기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투자자라면 알아둬야 되고 귀 기울이면 도움될 만한 소식들이 있어서 제가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요청도 많이 있었고요. 힘들다 하시고요. 제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께서 얼마나 심리적 안정을 얻으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거 팔지 말아라 팔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만 지금 어떤 상황이, 지금의 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얘 어떤 주식이에요? 어려운 주식이죠. 만년 기대주.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고 찰리먼거 형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버핏도 힘들다 한 종목이에요. 얘 다양한 사업군들이 있죠. 그 사업들이 실적을 찍는 순간 날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은 여전해요. 근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로 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가장 아킬레스건은 뭐예요? 실적이죠. 실적이 안 좋았어요. 한마디로 기대감은 충만한데 아직 시기적 애매함도 남아있는데 실적까지 안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에이씨 그러면서 나가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가 있어요. 철강하고 2차 전지 이렇게 양날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날개가 푸드덕거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철강하고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는 포스코의 모처럼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런 얘기가 지금 최근에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철강 가격이 이제 조금 괜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2016, 2017년도 이래 최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던 철강 가격이 조금 지금 괜찮아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신규 주택 착공 면적이 전년 대비 20% 감소하면서 철강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지난달 25일부터는 새로운 표준의 철근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남아도는 구형 철근이 한국으로 쏟아졌었어요. 그러니까 덤핑 물량이 쏟아지죠. 악재까지 더해졌죠. 근데 이 덤핑 물량이 이제는 조금 주춤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중국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대규모 부양책을 쏟아냈죠. 지준율 인하했죠. 금리 인하했죠. 주택담보대출 역할을 하는 5년물이랑 그 다음에 1년물도 일반 대출 기준이 되는 각각 인하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지준율을 추가 인하하겠다. 그러니까 금리를 더 낮추겠다. 부양을 더 하겠다라고 시사까지 했습니다. 부양책 발표 후에 다롄 상품 거래소에서 철광선 가격이 20% 올라갔습니다. 중국 내에서 왜 그러냐면 철강 수요가 증가하니까. 부동산 살린다 그러고 그동안에 밀렸던 것들 중국 내에서 해소를 하니까 덤핑에서 밀어가지고 우리한테 밀어낼 물량들이 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요가 늘어나니까. 중국 내 에너지 설비 효율 규제, 설비 교체 금지 정책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급 확대가 인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공급 확대가 안 되는데 부양책이 나왔어요. 인프라 설비 투자가 증가해요. 그러면 철이 많이 사용되겠죠? 그럼 자국 내에서 중국 내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늘어나니까 철강 물량이 외부로 나가는 것들이 줄어들고 덤핑 물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국의 철강 수요가 개선되면 중국의 철강 수출도 감소할 거고 자국 소비 물량이 늘어날 테니까요. 이를 통해서 철강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저점인 철강 가격이 향후 반등 기대감이 있다. 실제로 그리고 철강석 가격이 지금 20% 정도 올라간 것도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언제 나오는데 2개 분기 정도가 소요가 돼요. 가격 인상이 되고 나서 반영되기까지는 실제 시차는.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향후를 기대해 볼 만한 게 업계 전망인 거죠. 그럼 첫 번째 날개라고 할 수 있는 철강 부분의 실적이 요번 분기나 다음 분기를 저점으로 개선세를 보일 거라는 나름의 밝은 전망이 그래도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날개가 배터리 영역인데 여기가 좋지가 못했어요. 올해 내내. 작년 8월부터 계속 안 좋았죠. 미국, 유럽 상황도 포스코의 배터리 소재 산업에 조금 이제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근데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쨌어요? 배터리는 뭐 전기차도 그렇고요. 전기차 캐증 구간에서 다 보전하고 있고 설비 투자 줄이고 있고 그다음에 물량들은 많은데 이제 그 수요가 없으니까 계속 공급 물량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있었고 그래갖고 리튬 가격도 떨어지고 니켈 가격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양극재 가격도 떨어지고 배터리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계속 안 좋았던 거예요. 특히나 뭐예요? 리튬 가격이 급락하면서 포스코 퓨처엠이 생산하는 소재 가격도 떨어지고 양극재죠? 그러면서 자회사들의 실적도 엉망이 되니까 연결이익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회사들의 실적이 엉망이니까 다 같이 안 좋아지는 거죠. 양극재는 어때요? 리튬이 핵심이죠.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리튬을 비싸게 사둔 뒤에 리튬 가격이 하락해서 양극재 가격이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즉 비싸게 산 걸 싸게 팔아야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1년이 넘는 메탈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손실분이 됐었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함정이었던 거죠. 자꾸 기사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이 구간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지금은 리튬 가격이 급락을 거듭한 뒤에 저점을 형성을 했고요. 지금 최저점입니다. 그럼 지금 산 거를 지금 가격에 팔아도 이득이라는 거예요. 왜? 마진 붙여서 팔면 되니까. 지금 67.5인데 이게 200에서 사가지고 67.5 가격에 팔아야 되면 손실이죠. 근데 67.5에 사서 70에 팔면 이득인 거고요. 67.5에 사서 67.5에다가 팔면서 마진 붙여도 이득인 거잖아요. 그러면 재고 손실에 대한 우려는 좀 줄어든 셈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왜 리튬에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냐면 리튬 관련주 대장이잖아요. 근데 뭐 사실 리튬 움직인다고 얘가 크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무거워서. 다만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왜? 리튬을 자체 생산하죠. 그럼 리튬 가격이 올라야지 수익성이 개선되잖아요. 아메리엔티나 염호공장 1단계 골림 막바지. 하반기부터 연간 25,000톤 생산 예정, 전기차 60만 대 사용 가능 규모, 그쵸? 내년 2분기에 2단계 공장 준공되면은 연간 생산 능력이 120만 대까지 늘어나게 되고, 포스코는 2028년까지 최대 10만 톤 규모로 단계적으로 생산을 확대한다. 그럼 내년부터는 이게 FEOC로 그 적용이 되니까 리튬이, 중국산 리튬이, 그러면은 이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금 반사익 기대감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리튬들이 지금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되니까 기대감도 크게 반영이 덜 됐던 거죠. 근데 이제 리튬의 감산 움직임이 나오니까 향후 기대감은 좀 형성이 될 수 있는 구조로 간다라는 게 업계의 지금 중론인 거예요. CATL 그때 말씀드렸죠. 광산 일부를 중단해서 리튬 가격 방어에 나선 거고요. 세계 1위 리튬 생산업체가 앨범알인데 실적 발표에서 호주 리튬 가공 공장 건설을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감산과 같은 의미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통상적으로 리튬을 만들면 보통 이제 비용이 10에서 15달러 드는데 마진 가격까지는 올려요. 그러면은 지금 10에서 12달러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럼 15달러까지는 올린다. 최소한. 그 마진 안 붙이고 만들긴 않으니까 지금 뭐 수요 조절해가지고 공급 조절하고 그래가지고 공급 조절을 하는 거죠. 공급량을 줄여버리는 거죠. 그래갖고 가격을 지금 띄워버린다. 감산 들어가면은 뭐 하루아침에 그러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감산한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요. 기대감으로. 그리고선 이제 원상복구가 좀 됐다가 실제로 감산 효과가 확인이 되면 가격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특징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기대를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유럽에서 이제 폭스바겐이나 자동차 산업 폭바 일병 구하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독일 시작으로 전기차 보조금 재개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좀 나아진다. 내년에 그 역성장을 안 하고 유럽의 전기차 산업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소재 산업들도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 그리고 GM의 역대급 실적, EV 손익분기점 이것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전기차 캐증 구간 해소의 신호, 북미 판매량 확대로 해석될 수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예요? 테슬라 영향은 없지만 테슬라가 판매량 30% 증가 자신.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업계에 지금 판매량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뭡니까? 아직까지 이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긴 한데 포스코홀딩스가 영위하고 있는 철강 2차전지 소재 모두 연말부터 연초에 이벤트가 대기 중이고 좀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선 있는 겁니다. 근데 주가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전기차 판매 부진, 리튬 가격 하락도 뭐 결국에는 조금 이제 개선이 될 거다. 그리고 대선 불확실성도 대선 지나가고 나면 해소가 어쨌든 간에 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어요. 근데 결국 이제 단기적으로 남은 건 뭐예요? 10월 30일 날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가장 빠른 이벤트입니다. 지금 얘네들은 그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할 걸로 예상을 해요. 일단 이 섹터는 근데 뭘 봐야 되냐면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라 분기별로 나아지느냐인데 올 1분기에 5,830억 원의 이익이었고요. 2분기가 7,520억 원의 이익이에요. 그럼 3분기에 8,823억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니까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여가지고 전분기 대비 증감 그리고 예상치 대비 얼마나 충족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앞으로 다가온 이벤트가 뭐예요? 미국 대통령 선거. 요게 상당히 중요한데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 승리하면 뭐 친환경 정책 영속성 유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건 당연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IRA 폐기 안 된다니까. 거기까지는 좀 힘들어요. 노이즈는 좀 나올 수 있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부정적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주단이에요. 그 주정부기 때문에 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없던 변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투자 심리 자체에서는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당선 극초기의 변동성은 불가피할 수 있는 분석들이 있으니까 중장기적 측면이랑 단기적 측면을 좀 구분짓는 게 좋고요. 요거 경우의 수는 지난 수요일 저녁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그 뒷부분으로 가서 보시면 되고요. 예전 경험치 2016년도부터 되살려 보면 트럼프 당선됐을 때 2016년 첫날 친환경 관련주 요동치면서 하락했죠. 석유 전통산업 관련주 이런 애들은 급등했습니다. 근데 변동성이 생각보다 오래 가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핑계로 해갖고 3번 이상 전기차나 2차 전지 섹터가 계속 눌렸잖아요. 주가가 오른 게 없어요. 조정만 받았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선반영이 이미 많이 받아놓은 게 아닌가라는 추정도 일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은 중국 대리 기능이 좀 강해질 수가 있고 불확실성 해소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될 확률도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그 업황 회복 등을 좀 고려하면서 각자의 사정에 맞게 각자의 사정이라는 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금액 여윳돈인지 아닌지 그리고 기간을 얼마나 설정을 했는지 내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운영을 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천편일률적으로 제가 이거를 파세요 사세요 요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요거는 체크하셔가지고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